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움직임을 좀 보면서 기사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Y3 레이팅스의 BTC 지금이 구매적기라는 뉴스 기사 가져왔고요. 또 그리고 XRP가 지금 이제 최근 그 싱가포르 거래소 기축 통화에 들어갔다, XRP가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화이트 레이팅스라는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데요. 이 회사의 이제 CEO가 지금 이야기를 한 내용들 가져와 봤습니다. 트위터 계정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나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올해 최고의 비트코인 구매 적기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치 저장고로서의 비트코인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비트코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마틴 와이스라는 이 와이스 레이팅스의 창업자가 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내년 상승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그 가장 최저점으로 왔다라고,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이신 분들은 아직도 더 떨어진다라고 또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보시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순간이기도 해요. 실제 비트코인 개발자이자 비트코인 워럴즈의 창업자인 코브라도 지난 4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주요 언론 매체들과 전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은 죽었다거나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희망을 잃어갈 때가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할 때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또 그는 반대로 주위의 친구나 가족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낼 때는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죠. 실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 시장 상황에서 사고 파는 것들을 보자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때는 오히려 팔아야 될 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희망을 잃어갈 때가 오히려 구매해야 될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느껴지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진단을 봤을 때 가장 희망이 적어진 상태이기도 한데,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뭐 가격의 바닥이다라고 예측하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힘든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죠.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야기와 동일하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할 때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단순하게 지금 당장 딱 지금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봤을 때 지금이 구매 적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길게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등락이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만약 살아남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때가 구매 적기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구매 적기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시는 많은 분들, 실제적으로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단기적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 구매 적기라는 거는 되게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걸 보고 있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 말을 아마 이해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들 이런 뉴스들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그걸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순간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떨어지면 바로 팔아버리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유지를 시켜서 그게 진짜 상승이 될 때까지 그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무슨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파실 분들은 중간에 팔아버리고 사실 분들은 또 나중에 사시거나 지금 사시거나 해놓고 이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결정하셔야 돼요. 투자 결정이나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그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신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된다 이게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완전히 떠나시면 돼요.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않으시면 되고 정말 만약 이게 괜찮다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여러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계속 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알리안츠 CEO가 글로벌 규제기관에 암호화폐 금지 촉구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안드레아스 우터만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늘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이번 이제 화요일 토론회에서 유럽의 이제 최대 자산 관리 기업이죠. 알리안츠. CEO가 안드레아스 우트만인데 런던의 암호화폐 패널 토론에서 글로벌 규제기관에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뭐 항상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이 CEO도 암호화폐에 되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 골드만삭스와 이제 예전에 JP모건 같은 경우도 전통 은행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발언들을 항상 쏟아냈어요. 특히 기사로 이 기사를 부정적인 반응을 예전에 되게 재미난 게 JP모건 아마 CEO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암호화폐는 사기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래놓고 나중에 뒤에서는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거 매수하고 있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현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암호화폐 뭐 금지 촉구 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사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스위스 이제 비트코인 ETP라는 게 기관의 매집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ETP가 각각 53,233주와 62,986주로 기록적인 거래량을 나타냈다고 해요. 이 ETP가 이제 스위스에서 식스 증권거래에서 이제 그 거래되고 있는 그 상품인데 이게 이제 증권으로 발행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ETP로 이제 불리고 있죠. 근데 이제 ETP는 뭐 ETF나 다른 것들이
ETS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 이제 혼합된 모두 합쳐진 개념으로 보통은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제 터졌다라는 게 중요하죠. 실제 하루 평균 약 2만 주 가량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이거는 이제 그 최고의 거래량으로 기록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적인 거래량을 보인다는 게 이 하락 시세에서 나왔다는 걸 이제 주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집의 흔적이 아니냐, 기관의 매집의 흔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하락세에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에는 거래량이 적어지는 게 원래 일반적이죠. 계속 하락을 할 때에는. 근데 이제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라는 건 뒤에서 밑에서 받쳐주는, 그러니까 그걸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기관의 그 매수입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증거들을 이제 뭐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매집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브스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를 제시했는데요. STO를 첫 번째, 그리고 대체 투자 상품이 두 번째, 분산형 생태계 플랫폼,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걸 이제 네 가지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결국엔 그 중에 가장 손에 꼽는 거는 STO입니다. STO라는 거는 증권형 토큰 공개라고 해서 내년 지금 올해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그 회사에 이제 지분을 사거나 어떤 증권을 토큰화 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자산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산을 실제적으로 지분을 쪼개서 나누고 쉽게 유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금융회사들은 수수료를 먹고 사는 구조예요. 그들은 사고팔고를 가장 많이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면 최대한 이 지분을 통으로 사고 파는 거래량보다는 이 회사의 지분을 쪼개서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지금 이제 증권회사가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이나 모든 시장에서 그런 지분들을 쪼개서 이제 팔 수 있다면 전통 금융 회사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것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 시장은 엄청나게 발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산의 토큰화는 앞으로 계속 가속화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는 이 거칠 수밖에 없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체 투자 상품이니 뭐 분산형 생태계 플랫폼이니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지금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인데, 분산형 생태계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개인 간 거래, P2P 생태계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B2B, B2C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결합한 형태, B2, B2, B2C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합쳐진 분산형 개인 간 거래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토큰이 이 개인적으로 거래를 쉽게 하는 거잖아요. 암호화폐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여전히 이제 모호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 투자 상품을 찾고 있다. 지금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증권형 토큰 시장이 이제 그 곽강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쪽이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야놀자 코인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우리 야놀자 잘 아시죠? 야놀자 그 숙박과 관련된 그 플랫폼 업체인데 지금 두나무의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가 내년 1월에 이제 그 정식 출시를 해서 블록체인 생태계 확대를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국내 1위 여가 플랫폼 야놀자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해 지원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대중화에 나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두나무는 아시겠지만 우리 업비트 거래소를 하는 그 회사죠. 근데 그 업체에서 지금 야놀자와 이제 제휴를 맺고 야놀자 쪽에 지금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토큰까지 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야놀자는 숙박과 관련된 지금 다양한 것들 그리고 뭐 여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지금 이 플랫폼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토큰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은 되게 획기적으로 아마 확장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규제를 어떻게 뚫고 또 이 코인을 사용하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지금 코인이 현금화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숙박, 음식, 쇼핑, 모빌리티 등 다른 여가 플랫폼과도 교환이 가능해지고 이 트래블 코인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가상화폐로 발전을 시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것에 새롭게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이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내년에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내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샘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에 유럽 특허청에다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 세 가지 상표를 특허 신청했어요. 블록체인 키스토어, 블록체인 키박스, 블록체인 코어 등 세 가지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어제자에서는 뭐 하드월렛이나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콜드월렛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에다가 그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서도 어, 암호화폐를 그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그래서 콜드월렛으로 하면 굉장히 그 지갑을 따로 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제 콜드월렛 따로 사고 막 USB 같이 생긴 그 콜드월렛을 따로 사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콜드월렛을 장악하게 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콜드월렛을 정말 이 스마트폰에 집어넣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시장 저항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앞으로 뭐 이더리움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그 비트코인 캐시든 암호화폐를 이제 지원하고 내년에 선보일 이제 갤럭시 10, S10부터 해당 앱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이 샘모바일에서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문구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 판매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게 이제 콜드월렛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삼성 패스라고 그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 인증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로그인이나 금융거래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능들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건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이건 티가 안 날 거고 이 암호화폐 콜드월렛은 티가 확 나죠. 직접적으로 상거래에서 이제 콜드월렛으로서 사용한다면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이걸 넣어버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로버그라츠 암호화폐 시장 단지 치료 중일 뿐 곧 회복세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주 등장해서 되게 다양한 말들을 쏟아내시는 분이죠. 가격이 하락할 때에도
하락세일 때에도 나는 그것이 갖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믿는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말 급격한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을 지적하며 당시의 상황을 약물 중독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투기적인 투자를 진행했었다. 현재의 투자자들은 그런 현상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약물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단지 치료 중일 뿐이다. 그리고 곧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당연히 이렇게 예측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 중국의 정부 텐센트 모바일 그 블록체인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해요. 그 텐센트와 정부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걸 진행하는 건데, 이 텐센트는 실제적으로 이 위챗페이 이쪽을 운영하고 있고, 위챗페이는 중국의 지금 사용자만 10억 8천 명 가량이라고 해요. 위챗이. 그리고 실제 위챗페이도 그만큼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중국에서는 QR코드로 결제하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와서도 QR코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관광객들이 와서 QR코드 없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 그 정도로 중국은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 하죠. 거지들도 뭐 QR코드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 지불 서비스를 하면서 QR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영수증,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영수증까지도 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수증이 지금까지의 전자영수증하고 뭐가 다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암호화된 이제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분사식 저장을 통해서 추적이 가능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금의 흐름과 영수증의 흐름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무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선전시 세무국에서. 그러니까 이 세무를 할 때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참 빠르게 기술을 또 적용을 해요. 암호화폐는 다 거래 자체는 그 불법으로 해놓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 잘 사용한다는 거죠. 참 신기한 나라예요. 보면 볼수록. 자, 그리고 테라입니다. 테라가 현재 이제 기업 테라 아시죠? 테라는 최근에 이제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유통업체에서 이제 결제 플랫폼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 팀원의 신현성 대표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테라가 이커머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 갤러리아가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갤러리아 아시죠? 그 하나 갤러리아가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요. 테라의 이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연동해서 고객에게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지금 결제 시스템 사용자 기반을 계속 강화하고 늘려가고 있어요. 벌써 제휴맺은 곳이 여기 야놀자, 티몬, 그리고 배달의 민족, 그리고 큐텐, 그리고 캐러셀, 동남아 중고거래 사이트고, 티키, 베트남 이커머스 플랫폼, 이런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라 플랫폼 쪽으로 테라 얼라이언스 이제 4천만 명의 고객을 이미 확보한 상태예요. 4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근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고객을 이미 확보를 했고, 이 테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유통업체들이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이 테라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불에 사용되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테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기대가 되는 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영국의 국제 송금업체 리플 엑스커런트 솔루션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영국 소재의 이제 외국환 브로커 겸 국제결제 업체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리플에 이제 엑스커런트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인도의 새로운 실시간 국제 송금 통로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엑스커런트가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120여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온 거죠. 지금 영국의 국제 송금업체인 이 커런시스 다이렉트가 지금 보면은 엑스커런트에 꽤 많은 업체들이 계속 소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계속 보여지죠. 하루가 다르게 계속 제휴업체들이나 이 엑스커런트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리플은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스 거래소인데 이 코스 거래소가 기축 통화에 XRP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기축 통화에 들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 거래소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XRP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 기축 암호화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거래를 보통 하는데 XRP가 지금 이제 기축 통화로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지금은 시총 2위거든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그 XRP가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를 또 인정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XRP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테더, 네오, 대시, 오미세고, 아크, 제미니 달러도 들어가 있네요. 트루 USD 코인, 이게 이제 거래상으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거래소의 기축 통화, 기축 암호화폐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죠. 그리고 실제 XRP 커뮤니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넣어달라, XRP를 기축 암호화폐로 넣어라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에 짱팡자오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XRP 기축 통화에 대해 매우 강한 요청이 있었음을 밝혔어요. 그래서 트윗이 7,600개 이상, 3,126개의 리트윗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리플은 팬을 엄청나게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적극적으로 XRP를 미는 세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무시를 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앞으로 기축 암호화폐로 어디에 또 들어가게 될지, XRP의 지금 이제 행보들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양한 기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